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격리하는 동안 진짜 열심히 테스트해본 제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이랑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벨벳,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에스쁘아에서 쿠션 전색상 그리고 파운데이션 전색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색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구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 파운데이션 전색상 보여드리면서 피부 표현, 지속력, 묻어남, 다크닝,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비벨벳 쿠션으로 수정 화장했을 때는 피부 표현이 어떤지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벨벳 쿠션, 비벨벳 파운데이션 컬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컬러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벨벳은 10가지 컬러로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됐고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은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아마 올리브영에서 이 제품 보셨을 때는 전 컬러가 아니고 주요 컬러들만 입점이 돼 있고 내 피부에 맞는 컬러는 올리브영에서 판매되는 컬러가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쁘아 공식몰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선은 비벨벳 쿠션 5가지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밝은 20호 바닐라, 그리고 21호 아이보리, 그리고 제가 에스쁘아 베이스 사용할 때 선호하는 컬러인 22호 페탈 컬러예요. 23호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렇게 4가지 컬러는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요. 25호 텐 컬러까지 발라봤습니다. 비벨벳 쿠션은 이렇게 5가지 컬러예요. 비벨벳 파운데이션은 컬러가 10가지로 출시가 돼가지고 쿠션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컬러 베리에이션이에요. 좀 더 내 피부톤에 착붙하는 느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쪽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장 밝은 13호 포슬린. 비벨벳 쿠션 가장 밝은 컬러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상아빛을 띠고 살짝 밝은 느낌이기는 해요. 그리고 20호 바닐라 컬러예요. 21호 아이보리, 22호 페탈, 23호 베이지. 파운데이션에서 비교적 밝은 컬러 5가지예요. 24호 버프 컬러예요. 요거는 24.5호 살몬 컬러예요. 이렇게 어두운 컬러까지 디테일하게 컬러 베리에이션을 잡아주니까 너무 좋네요. 25호 텐 컬러입니다. 26호 허니라는 컬러예요. 마지막 28호 딥 컬러입니다. 와우. 비벨벳 파데랑 쿠션이랑 컬러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컬러를 비교했을 때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옐로우 베이스 혹은 뉴트럴 베이스에 가깝고요. 쿠션 쪽이 약간 핑크 베이스예요. 그런 베이스 컬러의 차이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컬러 쉐이드 정말 감사합니다. 캡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쪽 스킨케어가 조금 흡수가 될 동안 이미 스킨케어가 다 끝난 이쪽 피부에 비벨벳 쿠션을 깔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비벨벳 라인은 쿠션이고 파운데이션이고 간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가를 보고 살짝 놀라기는 했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디자인에 혼을 갈아 넣은 느낌이더라고요. 퍼프는 기존의 에스쁘아 퍼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도 그 약간 말랑 콩떡 같은 그런 퍼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거를 제가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커버력이 일단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도포하기보다는 얇게 차곡차곡 쌓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건성 피부여서 스킨케어를 조금 쫀쫀한 느낌이 날 정도로 마무리를 해줘야 이 쿠션이 잘 받더라고요. 저와 같은 건성이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속당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벨벳 쿠션 사용하시기 전에 스킨케어를 좀 쫀쫀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찍은 다음에 볼 전체에 발라줬는데 아주 깔끔하고 얇게 커버가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세팅한 피부로 마무리를 해주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킨케어를 조금 가볍게 하면 이거보다 좀 더 매트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건성이신 분들은 한여름에 사용했을 때 진짜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환절기에 사용하시기에는 스킨케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쿠션이기는 했어요.
제 기준에서는 커버력이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얇게 올라가서 그런지 피부 전체에 다 깔아주고 나면 텁텁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좀 신기했어요. 벨벳하게 떨어지는 쿠션도 마무리감이 약간 다른데 비벨벳 쿠션은 제형으로만 따졌을 때는 좀 뽀송한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스킨케어에 조금 더 제가 공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절에 수부지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사용하시기 좋을 만한 제형이에요. 보시면 코 옆부분에 끼이는 거 없이 잘 발리고요. 그리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얇게 한 겹 더 얹어볼게요. 이렇게 얇게 한 겹 더 얹어줘도 피부가 답답하다든지 두꺼워 보인다든지 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살짝 세팅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피부 중에서 유난히 건조한 부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입가 주변이 좀 많이 건조한 편인데 이제 스킨케어 할 때 입가 주변을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쫀쫀하게 마무리를 해주면은 시간이 지나도 속당김이 크게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벨벳 쿠션 바른 쪽 피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에스쁘아 비벨벳 파운데이션 사용해 볼 텐데 파운데이션 디자인이 진짜 세상 처음 보는 디자인이에요. 처음에 이 제품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오브제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신경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벳이라고 해서 좀 밀도 있는 질감이라 생각했는데 보시면 진짜 쭈루루루루 흐르는 리퀴드 타입이에요. 피카소 꼴레지오니 33번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균일하고 얇게 발라줄게요. 우선 홍조가 가장 심한 볼 안쪽 부분부터 발라줄게요. 이 제품도 좀 빨리 픽스되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바르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잡아서 일단 이쪽만 바른 다음에 스펀지나 퍼프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 퍼프는 에스쁘아 퍼프인데요. 퍼프는 처음 써보는데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격리하는 동안 피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커버력이 조금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 퍼프는 되게 땡땡한 느낌이네요. 파데가 벨벳 타입이기는 한데 발릴 때는 약간 수분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머금은 듯 부드럽게 발리는데 픽스가 조금 빠른 편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 주변처럼 굴곡진 부분은 미네스트 307번 브러쉬로 조금 더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발라주겠습니다. 이 친구가 모공 커버도 잘 해주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사용해주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퍼프가 제가 좋아하는 재질은 아닌데 밀착은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 비벨벳 파운데이션 양쪽으로 다 발라봤는데 우선 두 제품의 공통점은 얇게 발려요. 그리고 커버력이 좋아요. 그래서 쿠션이든 파운데이션이든 소량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을 갖추고 있는데 피부가 텁텁해 보인다든지 두꺼워 보이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바로 발랐을 때는 당기거나 하는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동시에 발라보니까 똑같이 페탈 컬러를 발랐는데 쿠션 바른 쪽이 조금 더 밝은 느낌인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바른 쪽은 완전 벨벳한 느낌이라면 쿠션 바른 쪽은 그래도 약간의 윤기가 있죠. 벨벳에서 조금 더 시어해진 느낌이에요. 피부 표현의 차이점은 조금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습해서 그런지 이런 뽀송한 타입의 파데랑 쿠션이 잘 맞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처음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상태인데 이제 마스크 썼을 때 묻어남과 지속력 그리고 비벨벳 쿠션으로 수정했을 때 피부 표현은 어떠한지 이거까지 체크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에스쁘아 비벨벳 파운데이션,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 두 제품 바른 지 6시간 정도 지났고요. 피부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좀 습한 기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좀 건조한 유존 부분 여기 볼 쪽은 유분기가 올라오니까 저는 조금 더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코 쪽이 약간 아사리판인데 코 쪽이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오늘은 이런 모양의 마스크를 썼는데 이런 쉐입의 마스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콧등에 가장 많이 묻어나잖아요. 그리고 유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분기가 빨리 올라오는 T존 부위를 조금 살펴보자면 여기서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의 제형 차이가 조금 나는 게 비벨벳 파운데이션이랑 비벨벳 쿠션을 동시에 써보면서 느낀 점은 비벨벳 쿠션의 파우더 입자가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벨벳 파운데이션은 수분감 있게
발리는데 픽스가 빠른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벨벳 쿠션은 제형감 자체가 그냥 포슬포슬하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밀가루에 물방울 탁 떨어뜨리면 경계가 탁 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 유분기 올라온 부분에 이렇게 경계 지듯이 무너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뭉치거나 하는 건 없어가지고 다행인데, 비벨벳 파운데이션 바른 쪽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코 주변이 무너진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파운데이션 바른 쪽은 아예 지워지는 반면에 쿠션 바른 쪽은 쿠션이 피부에 딱 붙어 있다가 유분기랑 만나면서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무너지는 부분에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질 때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바른 쪽이 조금 더 깔끔하게 무너지기는 하네요. 유조는 아직도 괜찮거든요. 근데 유난히 코 부분만 아사리팔이 나가지고 바로 수정을 좀 해볼게요. 수정용 쿠션으로도 용이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바이에콤 블랙헤드 클리너로 블랙헤드를 좀 제거를 해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정이 깔끔하게 되기는 해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잘 되는데요? 근데 이 제형 자체가 코 쪽에 피지 정리 제대로 안 해주고 이거 바르면 피지색이 몽글몽글하게 뭉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시 수정을 해봤는데요. 너무 깔끔하죠? 여기도 너무 깨끗해졌어. 제가 여기 반쪽만 지운 상태인데 다크닝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뽀송뽀송한 타입이어가지고 다크닝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어쩜 이렇게 얇게 잘 발리냐. 너무 신기하다. 보셨을 때 다크닝 차이 크게 안 느껴지시죠? 그나마 비벨벳 쿠션보다 조금 촉촉한 비벨벳 파운데이션 다크닝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이 제품을 여러 번 써보니까 이제 손에 좀 익었는지 비벨벳 쿠션이나 파데를 썼을 때 어떻게 스킨케어를 해야 속당김이 덜한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6시간이 지나도 속건조가 오는 현상은 크게는 못 느꼈어요.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뭣도 모르고 처음에 테스트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정도? 그리고 제가 처음에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퍼프로 마무리를 했는데, 비벨벳 파운데이션의 제형을 조금 더 온전하게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두들겨 주면서 마무리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밀착은 진짜 잘 되거든요.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비벨벳 파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촉촉함까지 이 퍼프가 다 가져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장시간 베이스 써야 될 때는 이거 추천드리는데, 조금 더 피부가 편하고 피부가 조금 더 유연한 느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벨벳 파데 자체가 밀착력이 좋거든요. 그냥 원래 쓰셨던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들기면서 마무리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파운데이션도 다크닝 차이 많이 없죠. 보시면 마스크 묻어남도 막 엄청 심하지는 않은데 그나마 비벨벳 쿠션 바른 쪽이 조금 더 묻어 나오는 느낌? 파운데이션 바른 쪽은 묻어남이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마스크에 잘 안 묻어나게 해줬던 원인이 이 퍼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친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 비벨벳 파운데이션 두 가지 모두 사용해봤는데, 두 제품 중에서 하나만 사야 된다면 저는 비벨벳 파운데이션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날씨 기준으로 비벨벳 쿠션보다 비벨벳 파운데이션이 모든 피부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핸들링하기 더 쉬운 제품이어가지고 비벨벳 파운데이션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건성 피부인 제 피부 타입과 다른 수부지 피부분들이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비벨벳 쿠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벨벳 쿠션이 유분을 완벽하게 홀딩하는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부지 피부분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특히나 유분 많이 올라오는 부분 있죠. 거기에 파우더 얇게 한 겹 깔아줘가지고 완벽하게 고정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은 건성인 제가 지금 썼을 때도 시간이 지났을 때도 피부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비벨벳 쿠션 같은 경우는 건성분들이 지금 썼을 때 너무 뽀송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완전 화창하고 완연한 봄 날씨부터 이 제품 사용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딱 골라서 사야 된다 하면은 비벨벳 파운데이션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